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아까 5분 정도 얘기했지만 뭐 한 3분 정도 쉬고 온 것 같은데 음료수도 하나 가져오고 이게 보통 이렇게 카메라 찍으면 제가 있는 곳이 밝아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환하게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조명이 없더라고요. 조명이 있긴 한데 다른 방에 있어서 그냥 놓고 그냥 촛불 하나 켰습니다. 초 보이나요? 초? 예, 초 하나 켰습니다. 이거 하나 킨다고 밝아지지는 않겠지만 하나 켰어요. 향초입니다, 향초. 이 안에 또 책도 좀 있고 자주 쓰지 않는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향초 하나 켰고요. 자, 우리 제가 또 이렇게 이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인강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중간에 끊고 가지 않습니다. 쭉 풀타임으로 진행을 가니까 약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이것도 리허설 같은 것도 없어요. 저 그냥 갑니다. 예, 그냥 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잠깐 말이 끊겨서 생각하는 타임이라든지 말이 좀 이렇게 뭐 꼬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문 또 방송인은 아니잖아요. 여담으로 방송인은 아니지만 방송인을 하고 싶어서 한번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잠깐 얘기할까요? 한 2분 정도? 네. 제가 학교에서 조교할 때였습니다. 조교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에 두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 근데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 대통령 경호원을 할 수 없는지 알았지만 응시가 가능하더라고요. 대통령 외부에서 이렇게 뭐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는 반면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 경호원들. 그 경호원들은 안경을 써도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하려고 하다가 원서까지 샀다가 지원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예전부터 이제 방송 쪽에 한번 나름대로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봤습니다. MBC ESPN 처음에 나왔을 때 스포츠 아나운서죠. 뽑는다고 그래서 응시를 했는데 1차 통과를 했어요. 서류 전형.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MBC 본사에 가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앞에 있는 카메라가 엄청 크죠. 그게 1, 2, 3, 4, 5 다섯 대.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응시생들. 응시생들은 밖에 있었구나. 여기 심사위원들 앞에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5명. 5명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때 최소 경력자가 대학 방송국 출신이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다가 온 사람들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때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명 정도가 오디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오디션 들어갔어요. 남녀 통틀어 1명 뽑는 거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2명 뽑았더라고요. 남자 1명, 여자 1명. 근데 남자는 그때 당시에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SBS에서 농구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NBA. 그 사람이 아마 뽑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여자는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마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분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카메라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뛰어놉니다. 떠오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이런 말투 뭐 연습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고요. 다음에 강의실에서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밌어요. 네. 그 배경도 재밌습니다. 꼭 저한테 해달라고 기억했다가 얘기해주세요. 자, 이번에 이게 여가 지금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스포츠의 본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이 스포츠와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레저 스포츠라는 게 맨 끝에 우리가 레저 스포츠 관광론이니까 이렇게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여가라는 겁니다. 여가가 뭘까요? 여가. 그렇죠. 말 그대로 남는 시간이에요. 뭘 하고 남는 시간? 내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 또는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 그 남는 시간에 과연 뭐 할 거냐? 근데 그 남는 시간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필수 시간 외의 시간을 여가라고 합니다. 필수 시간이 뭐가 있어요? 잠자고, 먹고, 먹었으니까 싸고. 너무 좀 거칠었나요? 하여튼 그런 시간들 있죠. 씻는 시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 생리적인 시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필수 시간을 뺀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이 여가입니다. 과연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레저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이 되고 있지만 레저의 상위 개념이다. 레저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레저 쓰고 한자로 여가 쓰고 뭐 한글 남는 시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레저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가는 그냥 남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레저라는 거는 밑에 바로 나오네요. 뭔가 이렇게 그 남는 여가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자유 시간 특히 그런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녹화할 때 이런 부분들은 끊고 다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리얼로 가는 걸로. 네. 발음도 안 좋네요. 네, 코로나 증상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여가 시간에 하는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이다라는 게 붙어있죠.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게 레저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요. 체육이 스포츠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을 하던 미술을 하던 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취미 활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특기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자유시간에 취하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을 레저라고 한다. 자, 레크리에이션은 뭐냐? 그 자유시간에 남는 시간을 그런 자유시간에 취하는 여가, 일일 레저, 일일 여행활동 그리고 또 스포츠 앱이 경기 규칙 활동 정도를 의미한다.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여가가 있고요. 레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원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작은 원이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그 안에 스포츠가 들어가고 레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가 들어가고 게임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은 모든 그 다양한 놀이와 게임과 어떤 스포츠를 포함한 더 큰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또 체육 원리가 됩니다. 스포츠 사회학이 되고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수업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의미까지만 알고 들어갈게요. 그 안에 레저 스포츠는 자유시간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레저 스포츠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춘천에 보면 춘천 레저 제가 조직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월드 레저 총회가 있고 춘천 월드 레저 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명칭도 간소화해서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그 재단법인으로 그런 레저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 춘천도 그게 있는데 2010년도에 춘천 월드 레저 총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 춘천 월드 레저 총회가 열리면서 매년 춘천 레저 대회를 해보자. 레저 스포츠가 되겠죠. 레저 대회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대회가 열리고요. 또 한 번 걸릴 때마다 국내 대회가 열려서 지금 이제 벌써 10회가 됐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춘천시장께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가 그 변화의 어떤 시점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민간화 시키겠다라는 게그 조직위원회 입장이고 그 기사도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그쪽 전문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조직위원회 직원이죠. 채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6급, 8급, 9급 이렇게 났는데 6급은 여러분들이 응시하기 조건이 안 맞고요. 8급도 9급 거기에 있는 8, 9급 정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 있는 졸업 예정자라든지 한번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저 스포츠라는 것은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얘기할 게 이제 그 한 달 전에 춘천시 그 회의실에서 제가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도 기회가 될 때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면 제가 그 발표 자료 보면서 한번 그 춘천의 레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모자르고 부족했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한번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언급을 했을 때는 이 레저 스포츠라는 것은 보다 좀 더 그 아웃도어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실외 스포츠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저 스포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 좀 더 좀 이렇게 긴밀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실내에서 하는 어떤 종목들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스포츠가 레저 스포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정의하는 분들은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그 스포츠 쪽에서 바라보는 레저 스포츠는 그렇게 약간 자연 친화적인 아웃도어 스포츠의 경향이 높은 것이 이제 레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세부적인 게 더 궁금한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찾아오셔도 되고요. 제 그 강의실은 연구실은 아니고 사무실 겸 연구실 겸 이렇게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학내에 그 생명과학관 뒤쪽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거든요. 여기 203호가 제가 그 월요일 빼고 화, 수, 금 이렇게 있습니다. 목요일 날도 있을 때가 있고 목요일 날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화, 수, 금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 찾아오면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다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이 깊게 있는 분들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공식적인 것은 제가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단톡방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관광에 대한 개념이네요. 네, 여기 융합관광 전공하시는 분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도 본서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광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공간적인 요인과 한시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산업적인 요인이 관여되어 있다.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공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지리적 써있네요. 여행 거리.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주변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림대학교 관광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광이라고 봅니다. 여행 거리에 따라 좀 멀리. 근데 그 중에서도 옆에 또 하나 나왔어요. 한시적인 요인. 하룻밤 1박 숙박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얘기할 때 관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광 산업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춘천이라는 곳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권의 강원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철로 그냥 1시간 오잖아요. 저기 수원, 저 되게 멀리 있는 경기도권도 1시간 넘게 가는 데들도 있어요. 병점 이런 데 있죠. 병점? 병점. 그런 거에 비하면 ITX 딱 타고 나오면 뭐 1시간. 경기도권의 강원도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영서지방에서는 더.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이 춘천에서도 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일보다는 숙박을 하게 되는. 그래야지만 한 끼라도 더 먹고 하룻밤 더 자고 뭔가 하루라도 한 개라도 더 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숙박의 개념을 많이 그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요거 유사한 사업이고, 그래서 거리와 이제 그 시간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이 부분은 관광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광을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은 그런 이 목적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동기,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광은 뭐 그냥 내가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어디 그냥 관광 갔다 와요. 근데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지에 대한, 그런 목적지가 되는 곳들, 좀 전에 춘천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예를 들면 춘천이라고 하면 이 춘천이라는 이 지자체에서 그런 관광인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광 시설이, 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춘천도 보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천혜의 자연환경. 근데 국내에는 그런 자연환경 가진 데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좀 명소가 되는 곳들이 몇 개 있죠. 유명한 곳들이. 자연환경이라든지. 호반의 도시 춘천이라고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비스 차원에서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춘천에 온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많은 관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그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출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춘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광 산업적인 요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께군요. 이 녹화 날짜는 전날이니까, 지금 보시는 날짜는 금요일이니까, 그저께도 이제 춘천시 관광과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간단히 먹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관련된 그 연구 용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태골 스포츠 문화 특수화 프로젝트를 한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만들어 와서 태골이라는 지역에 협동조합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트레일런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숲체험 교육, 레저 캠프가 진행이 되고, 단계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은 크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티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시하고 전략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특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4월 10일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근데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수정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면 대박인데 엄청납니다. 아주 뭐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큰 금액이죠. 25억 프로젝트거든요. 예, 이거를 꼭 반드시 유치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공 케이스를 보여주면 좋겠고, 2년 전 이 수업 때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해서 발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제안했던 뭐라 그럴까요? 태골 프로젝트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제가 아주 좋은 점수를 줬고,
그 어떤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태골, 그저기 태골이거든요. 서상, 춘천시 서면 서상 1이에요. 근데 태골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어요. 그 역사도 그 보고서 보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그 보고서의 내용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태골이라는 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데 그 안에 유명한 것들이 오리가 있습니다. 태골 오리구이 되게 유명해요. 춘천 사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한 번씩 먹어봤을 텐데, 저수지에서 예전에 오리도 길었지만 지금은 기르진 않죠. 그러니까 태골 오리구이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우리 요거까지 못 나가고 끝날 것 같은데요. 예, 공간 지리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한시적 얘기한 거니까 빠르게 얘기하면 나가겠다. 자, 그래서 그 태골이라는 지명을 가지고서 또 오리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문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리가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한자로도 아니죠. 오리를 영어로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은 한글로 쓰고 한자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 뭔가 이제 덕분이라고 하는, 얻는다 라는 덕자가 나옵니다. 생각이 드나요 지금? 태골, 덕분이야. 오리뿐이야 라는 얘기도 있고요. 먹으러 오라는 얘기죠. 너 태골이라는 너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가. 근데 그쪽이 청정지역이거든요. 뭐 다양한, 아까 트레일러 얘기했고요. 숲 체험 캠프 얘기했죠. 할 게 있습니다. 숲은 사람들에게 되게 이로운 장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톤치드, 햇살, 물, 소리, 힐링이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태골, 덕을 한자로 썼습니다. 분이야. 그리고 위에 오리,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를 소개하는, 사업계에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때 또 인연이 됐던 남자 친구가 지금 사업과 다니면서 융합관광경영 전공 복전공하고, 그때 인연이 돼서요. 그때 산학협의체 활동도 같이 했고 캡스톤도 했었고요. 지금 장기 현장 실습 한 학기 15학점 따기 장기 현장 실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 친구 소개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그 강의를, 수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장실습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좀 느긋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카메라 또 시간도 있고. 그렇다고 이걸 한 번 더 2-3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결국은 합쳤을 때 사람들이 일상적인 장소에서 벗어나서 선택한 관광지에 적어도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동안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개인의 관광 동기를 충족시키는 것이 관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는 앞에서 위쪽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주차 2차시 다시 2도 지금 한 시간이, 예, 그렇죠, 한 25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쯤에서 또 수업 정리하고요. 이게 시간이 솔직히 40분 동안 혼자 막 떠드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프고 목이 메요. 강의실에서는 얘기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막 신나게 떠들지 않을 텐데, 또 어느 누군가는 이 싸강 인강은 좀 빠르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이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하고 있느라 지금 목이 바로바로 좀 메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모니터링 좀 한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고요. 요 강의는 스마트 캠퍼스에 업로드 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또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캠이 잘 안 되면 그 유튜브도 다시 한번 들어볼 일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동시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할 테니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캠에서의 학습 시간을 좀 완료해야 된다는 거. 꼭이 아니죠. 꼭 잊지 마세요. 꼭 진행돼야 됩니다. 자, 어서 빨리 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빨리서 만나서 더 재밌는 얘기와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주차 2차시-2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